그리고 이제 철원 이제 구시가지 그 모습인데, 철원의 시가지 쪽을 가시면은요, 철원 구시가지, 예, 철원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세 군데로 나뉘어요, 보통. 어, 이제 보통 우리가 철원 그러면은 동송을 많이 알고 있어요. 거기가 이제 예전에 그 구철원의 중심지, 철원의 중심지죠. 그 전쟁 이후에 철원 중심지가 동송이고, 그리고 지금의 신철원이라고 하는 것은 동성이 워낙 동쪽으로, 그러니까 서쪽이죠. 서쪽으로 한쪽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연천하고 거의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연천 포천 쪽으로 붙여져 있었기 때문에 철원 기마 쪽으로 훨씬 더 멀리 있는데, 좀 중심지를 옮겨갖고서는 그 철원이 전체적으로 발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신도시 개념으로 신철원이라고 하는 곳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철원군청이라든지 철원의 행정 관련 그 기관들이 전부 다 신촌으로 옮기고, 그리고 이제 옛 철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 철원역을 중심해서 지금은 다 민통선 안쪽인데 노동당사하고 철원역까지 그 사이를 그 옛 철원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이제 여기 있으면 시내 중심지인 거죠. 그래서 전쟁 이전에 철원의 가장 번화가가 노동당사에서부터 철원역까지 그 거리였는데, 이 철원역은 그 경원선과 금강산선이 나뉘는 그런 중심에 있기 때문에 역사 자체가 워낙 컸다 그럽니다. 역사도 컸었고, 그리고 참고로 그 1930년대까지만 해도 철원역에 그 근무하는 노동자의 수가 그 서울역보다 더 많았다 그래요. 한 열댓 명인가 더 많아갖고서는 우리나라 역에서, 역 중에서 그 일하는 역무원의 수가 가장 많은 역이 철원역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발달됐던 역인데, 그 역이 미군의 폭격으로 인해서, 미국의 그 전쟁 당시에 이제 폭격의 기본은 뭐였냐면은 살아있는 것은 무조건 쏴 죽여라. 그리고 2층 건물 이상은 절대 남기지 않는다. 그래서 그 우리가 보통 하는 흥남철수 당시에 미군이 흥남을 다 폭파시키고 오면서, 그 흥남철수의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도 뭐 여러 가지인데 그건 또 얘기하면은 제가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때 이제 빠져나오면서 미국의 보고를 그렇게 했다고 했죠. 저 나라는 앞으로 향후 100년간 절대 그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발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폭격을 다 해놨다라고 국무부에 보고를 했다 그러는데, 근데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철원이라는 데가 북이 그 단 10년 만에 1960년대 이후 그 제3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고, 경제적으로 70년대까지 굉장히 발전하는 국가가 됐죠. 철원역도 엄청나게 큰 거를 미국이 다 폭격을 시켜갖고서는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 여기 보시면 흔적만 남아있는 거죠. 철로하고 흔적하고, 옛날 모습 그대로 있는 건 저기 보시는 그 철도 차단선만 유일하게 옛날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철원역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철원역에서부터 그 노동당사까지 옛날 그 해방 이후에 그 당시에 철원의 조감입니다. 엄청나게 발달된 도회지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거는 제가 그 차를 가면서 찍었기 때문에 사진이 흐릿흐릿한데, 이게 구시가지 모습입니다. 여기 아마 이게 얼음 창고를 제가 찍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철원역에서부터 나중에 민통선 철원을 가시면은 쭉 돌아서 나오는 게 있는데, 철원역 지나면서부터 노동당사 가는 거의 마지막 부분에 옛날, 그나마 이제 철원의 옛날 모습을 볼 수 있는 모습들이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금융조합소, 그다음에 농산물검사소, 그다음에 얼음창고, 요 건물들만 조금 남아 있고, 그 밑에 보면은 그 건물이랑 건물 다 폭격 맞아서 없어졌기 때문에 그 잔해들만 조금씩 남아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가시면 한번 보도록 하고, 여기 아마 농산물검사소인 것 같아요, 지금 보이는 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궁예 도성, 그 궁예 도성은 신기하게도 월정리역이라고 하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월정리역 그 바로 북쪽에, 그 월정역 바로 앞에 이제 남방항에서 있는 남방항에서 철책 바로 위쪽으로 해서, 월정역도 사실은 궁예 도성 안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철도가 만들어진 게 궁예가
그 태봉이라는 나라를 만든 이후 약 천년이 지나서 철도가 낮았기 때문에 철도는 궁예 월정역은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월정역은 가짜고요. 모형이고 원래는 궁예도성 쪽에 안쪽에 있는데 여하간에 궁예도성은 신기하게도 민통선 안쪽에 지금 보시면은 저쪽 뒤에 보이는 산이 있고 숲으로 덮여져 있는 언덕처럼 이게 언덕처럼 잔디밭만 있는 게 남방항계선입니다. 남방에서 철책이 그 앞쪽으로 철책이 있고 그 철책 안쪽이 궁예 도성이에요. 옛날에 궁예가 태봉국을 건설하고 왕궁을 지었던 일제시대 때. 그리고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다 그러는데 성터가 남아있고 일제시대 때는 궁예 도성터에 석등 사진들이 있었던 거를 옛날 사진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고성할 때 잠깐 말했죠. 철원에 있는 승일교, 김일성과 이승만의 이름을 따갖고서는 남북 합작품으로 지었다고 하는 승일교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백마고지에 대해서는 노동장사 가기 전에 백마고지가 있는데 백마고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해석들이 틀립니다. 백마고지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만들어진 게 화이트호스라고 하는 미군이 여기다 포격을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표현으로 인해서 언덕 자체가 낮아지기도 했지만은 표현으로 언덕이 완전히 하얀색으로 다 뒤집힌 거예요. 뒤집혔는데 그거를 하늘에서 사진을 찍어서 보니까는 꼭 말이 누워있는 모습이었고 말이 누워있는데 이제 너무 하얗게 변했으니까는 표현으로 인해서 하얗게 변했다 그래서 하얀 말이라는 표현으로 화이트 호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거고, 그리고 그게 이제 백마고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당시 사실 이제 한국전쟁 당시에 고지나 봉우리들 이름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미군 애들이 이름을 다 붙여놓고 그 이름을 그대로 지금도 유지해서 쓰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양구의 펀치볼, 그래서 뭐 크리스마스 고지, 혹은 유엔이라는 고지도 있고요. 그리고 철원의 아이스크림 고지, 그리고 연천에 가면 이제 태풍여망대 앞에 있는 베티 고지. 이게 전부 다 이제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백마고지인데 백마고지는 백마고지 전적관에 가면은 사망자들이 한국군밖에 없어요. 철원이 가장 치열했고 가장 치열했던 전쟁 그러면 우리는 보통 백마고지를 알고 있는데 백마고지에 왜 그렇게 치열했던 고지에 왜 한국군밖에 없느냐, 미군이라든지 유엔이라고 하는 군대가 와서 했는데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은 당시에 이 백마고지는 미군이 미8군 사령관이었던 벤플리트가 휴전 협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왜 휴전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외신 기자를 전부 다 데리고 이제 백마고지로 갑니다. 그래서 백마고지에 포를 막 쏘고 그리고 한국군을 올려보내면서 얼마나 치열한지를 보여주는 전시용 전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또 한 가지는 미국에 그걸 보여주면서 미국 국민들한테 봐라, 우리 미국의 젊은 장병들이 한국이라고 하는 니네가 알지도 못하는 이 미국에 비하면 정말 작은 나라죠. 조그만 나라에 와서 자유와 평화를 이렇게 싸우는데 이 전쟁이 계속되는 것보다는 휴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미국이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고 미국은 니네들은 참 해피한 데 살지 않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는 과정 속에서 이거를 전시용 전투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한국군 계속 올려보낸 거예요. 자기네들은 뒤에서 포만 쓰고, 그리고 기자들이 건너편에 언덕에서 그걸 사진을 다 찍은 거죠. 야, 이렇게 치열한 전쟁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백마고지
뭐 저 고지를 뺏기면은 무슨 뭐 서울까지 몇 킬로, 그 여기서 서울까지 사실 백마고지에서 서울까지 뭐 한 60킬로 정도 나와요, 직선거리로. 근데 재미있는 거는 뭐 여기 오늘 들어오신 분 중에 아마 그 연천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연천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이 소위 말해서 이게 추가령 구조곡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경원선 길인데, 추가령 구조곡길은 사실 서울에서 직선 거리로 오게 되면은, 가장 뭐 철원에서 오게 되면은 철원 쪽에서 중부전선에서 그 서울로 올 때 물론 그 길로도 올 수 있지만은, 그 삼봉국도거든요. 네, 그 길로도 올 수 있겠지만은 연천 지역이 더 중요한 지역입니다, 실제로는. 연천의 그 태풍연망대 앞쪽으로 해갖고서는 그 지금 파주하고 연천 사이에 있는, 그 전쟁 당시에도 최초로 북이 그 의정부 쪽으로 내려오는 도로가 어디냐면은, 양주 의정부로 내려오는 도로가 그 호로고루성 있는 지역입니다. 탱크가 그쪽으로 들어왔었고, 그 길은 사실 그 약 1500, 2000년 전에 장수왕이 백제를 공격하기 위해서 남하했던 루트도 그 길입니다. 연천 지역이에요. 백마고지도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백마고지보다 더 중요한 지역이 있었고, 그 백마고지에서 연천 쪽으로 가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9.19 군사합의 때 이게 또 유해발굴 지역, 그 열쇠고지라고 하는 곳, 화살머리죠. 화살머리 고지. 이쪽 지역들이, 그리고 그 옆에 고대산 루트라든지 이쪽 루트가 훨씬 더 중요한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그 백마고지 바로 뒤에 보면은 소위 말해서 김일성 주석이 철원을 뺏기고 3일 밤낮을 줄었다고 하는 그 오성산 김일성 고지라고 하는데, 그 김일성 고지를 차지해야지 철원이 다 장악되는 거거든요. 가장 철원에서 높은 산이니까는. 그게 북쪽에 있습니다. 그런 고지들이 있는데, 이 고지들을 놔두고 백마고지를 그렇게 그 만들어 놓던 거는, 미국이 휴전협정과 미국 국민들에게 너희들은 정말 그 행복한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전시 전투였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이제, 물론 여기에 왜 그렇게 됐냐, 여기에 당시에 이제 그 사령관이었던 사람이 백인엽이라고, 백선엽의 동생이었고, 그리고 이 지역의 사단장이 누구였냐면은 박정희였던 거죠. 그래서 박정희가 여기서 이제 그 전역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더 이상 나 같은 불행한 군인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그 연설을 했던 곳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이 지역, 이 백마고지를 굉장히 그 선전을 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백마고지 전쟁 당시 가장 치열한, 뭐 다 치열하지, 치열하지 않은 건 없겠지만은 전쟁 당시의 역사로 백마고지만 이제 알게 된 그런 그 아픈 기억이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백마고지 바로 옆에 보면 이제 노동당사가 나오는데, 노동당사는 이제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3층 건물이에요. 3층 건물이고, 지금은 그 노동당사 이제 계단을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노동당사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지역이 어디냐 보통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이 건물 안쪽에서, 건물 그 안에 있는 구조물 중에 중요한 게 있겠지 하고 보지만은, 노동당사를 지을 때 노동당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곳은 어디냐면 노동당사 마당입니다. 백성들이 집회나 결사의 자유가, 우리나라도 그 헌법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죠. 그런 것처럼 국민들이, 그 인민이죠. 인민들이 집회나 결사를 할 수 있는 장소, 집회의 장소가 필요했는데, 그 집회의 장소를 만들어준 데가 바로 노동당사 그 앞쪽이었었고, 그리고 1층은 이제 보통 사무공간, 2층이 이제 당위원장실, 그리고 3층은 그 보시면은, 제가 사진을 하나 더 넘기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또 보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일하는 건데요. 내부를 찍었던 건데, 그 제일 아래 사진을 보시면은 벽돌 있고 구멍이 뚫려 있는 건데, 3층하고 2층에 나뉘는 구조인데, 여기를 이제
그 이렇게 구멍을 뚫은 거는 3층 쪽에, 그리고 보시면은 그 2층 지역에는 이렇게 계단 자국이 있는데 이런 건물들 지역들이 쭉 나타나는데 저 오랜만에 와서 무슨 장난을 치려고 나를 그런 게 아니고 엄청 신기한 거 발견했어. 예, 짠!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2층은 그 나무나 어떤 합판 같은 걸 대갖고서는 요 내가 탈래. 그 구조를 만들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 내가 3층은 보시면은 그런 구조물 설치했던 게 전혀 없어요. 그러면은 단지 이런 구멍으로 해서는 바로 그 2층하고 3층이 지금 뚫려져 있는데 이런 구조를 봤을 때, 그리고 1층 그 다시 앞으로 노동강사 앞으로 가시면은 1층과 2층 사이에는 이제 그 콘크리트로 해서 여기가 그 나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1층은 콘크리트로 해서 벽을 만들고 사무실로 썼었고 2층은 나무로 해갖고서는 그 벽을 만들어서 사무실로 썼다라는 걸 볼 수 있고 3층에는 그런 흔적이 없는 걸 봤을 때 흔적이 없는데 이거는 불을 질렀는데 노동자가 불이 났는데 이 3층이 2층과 3층을 나누는 거는 돌이 그 콘크리트가 아니라 나무였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불이 나면서 나무가 다 탔는데 나무로 돼 있다는 건 3층은 나무로 만든 강당이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강당이었었고 그리고 이 강당의 용도는 3층 강당의 용도는 뭐였냐면은 당시에 이제 그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문맹률이 높았기 때문에 문맹 퇴치를 위해서 그 부녀자나 혹은 그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그 글을 가리키던 학습소 공간, 그리고 북의 교육 시스템을 보면 아이들이 그 학교 수업 이외에 방과후 수업을 하죠. 그 방과후 수업을 할 수 있는 그 방과후 수업 공간으로 활용했던 것들을 활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강당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강당으로 쓰였던 곳이 3층인 거죠. 여기 두 번째 보시면은 이렇게 그 3층 구조들이 좀 보일 텐데,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전쟁 때, 다시 앞 사진을 보시면은 전쟁 때 그 제가 아까 얘기했죠. 미국 애들이 했던 건 2층 건물 이상은 다 없애버리겠다. 근데 3층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는 여기를 그 지형상으로 비행기가 폭격할 수 없는 지역에 이 노동 당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가 폭격을 못하니까는 이거를 어떻게든지 흠집을 내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뭐냐면은 요 계단을 자세히 보시면은 요 가운데가 좀 움푹 파여 있는 게 보이실 텐데 계단으로 그 탱크가 올라가선 저 앞에 문에다 대고 뒤쪽에 보면 구멍이 뚫려 있죠. 정문 뒤쪽으로. 창문이 아니라 구멍입니다. 거기다 대고 포를 쏴버린 거죠. 그래서 뒷부분은, 지금 앞부분은 그래도 온전하게 남아있던 뒷부분은 많이 무너져 내린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나중에 노동장사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너져 있고 그리고 나서 이 건물에 불을 질러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2층하고 3층은 나무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나무가 다 타버린 거고 1층 콘크리트로 돼 있으니까 그 불나도 그대로 모습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